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곧 진심으로 마음을 전해올 상대가 누구일지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우리 1번 분들은 기대해보셔도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여기에 러브, 사랑의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제 제가 카드를 펼치면서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우리 1번 분들이 이제 썸네일에서 골라주신 이 로즈 쿼츠라는 원석이 로맨틱한 파트너, 애정, 사랑이 에너지를 끌어오는 원석이거든요. 근데 이 러브, 사랑이 키워드를 가진 카드 이미지, 목걸이를 자세히 보시면 이 똑같은 원석, 로즈 쿼츠 원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 정말 좀 1번 분들은 드라마 같은 로맨틱하고 설렘이 가득한 연애를 하시겠구나. 진짜 연애운이 좀 확실하게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 카드의 키워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러브, 사랑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찐 사랑, 순수한 사랑,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받게 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조건을 보고 만난다거나 조금은 계산적으로 이 정도 여자면 괜찮지, 뭐 이 정도 남자면 괜찮지 이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나의 미래를 맡겨봐도 괜찮겠다. 항상 이 사람 편이 되어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내가 뭘 해도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아. 이런 좀 확실함과 헌신성이 가득한 관계를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시계침이 그려져 있는 카드도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뭔가 그냥 뭐 소개팅도 그렇고 회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친구와의 만남까지도 어떤 날에는 와 진짜 재밌게 잘 놀았다. 진짜 행복했다. 오늘 하루 알차게 보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만남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와 진짜 너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시간 낭비한 것 같아. 이 시간에 뭘 했으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 괜히 좀 나온 것 같아. 소개팅하지 말걸. 이렇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과의 시간은 1번 분들 상대방과의 시간이나 이 쏟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 사랑, 애정, 마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고 상대방도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의 주제가 곧 고백을 해올 사람, 곧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전해올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과 곧 정말 찐 사랑을 나눌 사람, 앞으로 함께할 사람, 운명의 상대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운명의 상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이것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카드 한 장으로 어느 정도 요약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미지로 조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 이미지를 보면 정말 뭐 남극, 북극 같은 얼음만 가득한 딱 이런 허허 벌판 같은 곳에 웅장하게 딱 서 있는 사람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키워드가 이제 아이스킹, 얼음 왕이래요. 그래서 이제 카드에서는 남자로 그려지긴 했지만 남녀 상관없이 이제 굉장히 좀 차갑고 카리스마 있는 외형, 분위기를 가지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귀염상 있죠. 쿼카상이라든지 강아지상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고양이, 늑대, 사자, 뱀 이런 좀 카리스마 있는 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 다가가기 쉬운 이미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 좀 직장 내에서의 위치라든지 뭔가 사회적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주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외형적인 특징이 무표정일 때는 무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이제 한몫하고 있는 게 이분이 여러분들보다 남녀, 성별 상관없이 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꽤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살 이상, 뭐 많으면 뭐 5살에서 8살 이상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만약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이다. 뭐 해봤자 한두 살 연상이다라고 한다면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 또 인생의 그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집안 배경이라든지 이 사람이 모아놓은 금전이라든지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그 인생의 지혜라든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런 외향적인 좀 특징을 보았는데 이분이 성격, 연애 성향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운 외형, 아이스
아이스 킹, 아이스 퀸이라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되고 또 어떻게 보면 능력과는 어울리는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분이 능력과는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분이 뭔가 엄청 성공하고 지위가 있다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거나 뭐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거나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성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인정받는 것,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해요. 근데 단순히 이런 욕구가 강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직장 내에서의 프로젝트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본인 공부나 사업에 있어서도 정말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본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본인이 뭔가 결혼할 때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본인을 희생하면서 살 줄 아는 그런 믿음직하고 성숙하고 독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게 좀 허투루 생긴 게 아니구나. 이분이 갖고 있는 배경과 어울리는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성격과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분이 외형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것 같은 게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굉장히 좀 커리어맨, 커리어 우먼, 막 일에 미쳐있는 사람 같고, 심장이 막 파란색일 것 같고, 어른 공주, 어른 왕자, 능력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성격은 의외로 또 굉장히 관대하고, 화끈하고, 뜨겁고, 불같은 면이 있으신 분이래요. 이제 공과 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하는 분이어서, 공일 때, 그러니까 공적으로 만났을 때는 좀 지금까지 예상되는 것처럼 어른 왕자, 어른 공주, 좀 신비주의, 차가운 그런 이미지일 수 있거든요. 일만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친해졌을 때, 가까워졌을 때는 굉장히 활기차고, 표현도 많이 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리드도 하고, 분위기도 띄우고, 이런 면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도 좀 이 사람은 애정 표현이 서투른 사람인 것 같아. 속을 잘 모르겠고, 뭔가 항상 바쁘고, 표현을 잘 안 하고, 좀 이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보다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 사랑꾼,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조금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연애에서도 노력할 것이다. 우리 뭐 할래? 하면, 몰라? 아무거나 나 지금 잠깐 바빠서 좀 알아서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약간 너 원하는 거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 혼자 조사도 해오고 우리 오늘은 이런 데이트 할래? 이렇게 해볼래? 이거 먹으러 갈래? 이런 사람일 수 있겠다. 리드를 해주는 좀 능숙하고 노력하는 면이 있으신 분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서도 막 집 앞에 찾아와서 잠깐이라도 보려고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를 잠깐 듣고 있다가 선물해준다든지 챙겨준다든지 따뜻한 말을 건네준다든지 충분히 사랑을 느끼게 해주게끔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로 겉과 속이 좀 다르신 분일 수 있다. 반전이 있으신 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조금 성숙한 사람이 좋다. 혹은 이제 뭐 정말 그냥 단적으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 연상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본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잘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다. 나는 결혼을 생각 중이어서 안정된 사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여러분들과 정말 좀 잘 맞지 않을까. 또 외적으로라고 한다면 나는 좀 귀엽게 생긴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좀 신비주의 이미지가 나는 차가운 카리스마 느낌 나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취향이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관계성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처음부터 불같이 끓어오르고 첫눈에 반하고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은 좀, 저 사람 별로인 것 같아. 좀 속히 말해서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쎄한 것 같아. 세게 말하면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이게 막 외적으로 너무 내 스타일 아니야. 이성으로는 아예 보이지 않아. 이건 뭐 절대 막 사귈래야 사귈 수 없어. 스킨십을 상상할 수 없어.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조건도 괜찮은 것 같고 외적으로도 뭐 내 스타일이야.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성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저 사람 좀 차가운 것 같고 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아. 뭐 일에 미쳐있는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소개팅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초반에는 막 이제 좀 말이 끊기고
지루하고 좀 뭐 하는 사람이지 생각이 들고 이럴 수 있고, 직장 내에서나 뭔가 공적으로 보게 되는 사이라고 한다면 외적으로 관심은 가지만 그냥 뭐 저 사람도 딱히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성격도 뭐 그냥 또 말도 딱히 없고 그냥 일만 하고, 선이 중간에 좀 확실하게 있는 듯한 벽이 쳐져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딱 내 인연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내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나 둘 다 단번에 알아차리는 인연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들 관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력이 빛을 발하게 되고, 상대도 여러분들을 사적으로 점점 알아가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두드러지는 게,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는 비교적 더 관심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초반부터 그걸 막 드러내진 않더라도 호감,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으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비교적 더 많이 깔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호감을 비교해보자면 상대방 쪽에서 더 클 수 있다, 초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보다는 비교적 저 사람이 나 좋다니까 만나봐야지, 좀 한번 알아가 볼까? 나는 딱히 이성적인 호감은 사실 없긴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어. 저 사람이 나 좋다니까 한번 알아가 볼까?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운명의 끌림, 정말 첫눈에 반한 이런 느낌보다는 이성적으로 저 사람이 나 괜찮다니까, 외형이 나쁘지 않으니까, 조건도 괜찮고 뭐 내 스타일인 것 같고, 저 사람이 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조금 눈길이 가고 괜히 좀 다시 보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관계일 수 있는데, 알아가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러분들도 상대한테 빠져드는 그런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좀 절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이 절 좋다고 하면 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1번 분들 중에서 만약에 저는 첫 느낌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처음에 만약에 그 사람한테 느낌이 딱 안 생기면 절대 그 이후로부터는 이성으로 안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번엔 좀 다시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으시겠다. 이번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연애 성향을 와장창 조금 깰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첫인상을 확 바꾸는, 정말 매력있는, 볼수록 매력있는 그런 상대방일 수 있겠다라고 카드에서 조언점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카드가 나온 게, 물론 이제 이 사람과의 시간이 정말 값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 관계 자체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치가 쌓여가는 관계다, 애정이 쌓여가는 관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 1번 분들한테 이 시기 카드 내에 이 특징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마음을 표현해 온다거나 만나는 계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조금 조급한 마음이라든지 좀 빨리 관계를 결정짓는 마음보다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알아가 보시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치도 않았는데 앞으로를 진지하게 함께 할 연인을 찾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이 로즈 쿼츠의 연인, 이 로맨틱한 연인, 이 상대방의 특징과 관계성, 조언 카드, 이런 부분을 다 챙겨가셔서 행복하게 연애해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언제쯤 여러분들의 일상에 등장할까, 혹은 이미 등장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쯤 관계가 발전할까,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리딩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4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한 달 이내에도 이 사람이 등장해서,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고, 길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상 보는 시점으로 해서 4달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리딩 내용 챙겨가셔서 행복한 연애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기운 가져가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곧 진심으로 마음을 전해올 상대가 누구일지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경우로 리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인 것 같아요. 좀 최근이 될 수도 있고 오래전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신경 쓰게 하는, 끊긴 관계나 기다리고 있는, 좀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아니라면 연애 외적으로 뭔가 가족 문제라든지 금전이나 직장 문제라든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떤 감정적인 안정감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들 중에서 나는 연애에 대한 뭐 딱히 부정적인 생각들도 없고 현재 기다리고 있고 좀 이어지길 바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연애 하나만 하면 완벽할 것 같아서 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들어온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번이라는 번호가 여러분들의 번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썸네일, 카드 선택 구간에서 끌려서 골라주신 이 검정색, 정말 속이 들여다보지 않게 꽉꽉 차있는 이 흑요석이라는 원석 자체가 치유석이에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좀 방출시켜주고 또 이제 들어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주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다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정화시켜주는 원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석을 끌려서 뽑아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에너지가 필요해서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에너지가 끌려서 뽑아주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힐링, 치유, 정화가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이번 분들 중에서 많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카드를 보시면 여기 뭔가 문장이 막 여러 개 써여 있는데 중간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현재 뭔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뭐 짝사랑을 하고 계신다든지 끊긴 썸이 있다, 아슬아슬한 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확신이 안 생겨. 대충 뭐 예상은 할 수 있어도 확실하게 읽히지가 않아. 100%알 수가 없어. 확답을 받고 싶어. 애매해.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도 나한테 미련이 있을까? 이런 상태이실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현재 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좀 변화나 격변,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체 언제쯤 이 시기가 지나갈지, 언제쯤 괜찮아질지, 내 마음의 상처가 언제쯤 치유가 될지 여러모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게,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옆에 이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하트가 그려져 있는데 절반만 채워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것만 보고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 거야. 나는 뭐 반쪽짜리 하트야. 평생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카드의 키워드가 힐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반쪽 마음이 곧 채워지게 될 것이다. 나머지 한쪽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번 분들 중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이 있다, 또 바라고 있는 특정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가능성,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할 가능성, 그 사람과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회의감이라든지 뭐 연애 외적으로 현재 불안정해서 내가 뭔 연애냐, 뭐 일이나 해야지, 뭐 돈이나 모아야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신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조금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여유가 생기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를 도와줄 만한 든든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분들이 들으시면서 서두가 너무 길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 상태, 여러분들이 현재 이 내면의 에너지가 좀 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연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또 어떻게 두 분이 가까워질지 그 부분을 한번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로 조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으로 카드 이미지를 보셔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차갑고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키워드도 아이스 퀸, 얼음 여왕이잖아요. 이 카드 키워드에서는 이제 여자로 그려져 있긴 한데 남녀 상관없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차가운 사람, 굉장히 다가가기 힘든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구패라고 한다면 이제 사귈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따뜻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줬느냐랑 상관없이 지금쯤은 나를 다 잊지 않았을까? 나한테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제 내가 연락해도 받아주지 않지 않을까? 나를 용서했을까? 날 다시 믿어줄래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반응이 확신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대방이 먼저 약간 마음이 식었거나 실망했던 썸이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이렇게 좀 식은 거 티낼 대로 티냈는데 내가 걔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실망했다고 얘기했는데 애매하게 행동했는데 다시 돌아가도 될래나? 뭐 이런 잡생각이 많은 상태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낯을 좀 가리시는 성격이고 상대와 좀 공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본 성격과 상관없이 조금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차가워 보이고 선 긋는 것 같고 공가사가 철저해 보이고 이런 분위기로 상대방이 많이 인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 중에서 실제로 조금 너 얼음 공주 같아, 얼음 왕자 같아, 나 너 처음에 봤을 때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했어 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뭐 성격이라든지 상대와 만나는 그 상황,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상대가 좀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관계성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가 여러분들을 좀 차갑다, 다가가기 힘들다, 뭐라고 반응할지 걱정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막 빠른 전개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상대와 이제 연락이 닿거나 뭔가 이제 만남이 생기거나 하고 나서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시간이 확답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좀 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대가 아예 뭐 표현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딱히 막 액션을 취하지 않고 혼자서만 마음에 담아두는 그 시간 자체도 길지만 연락을 딱 보내고 말을 걸어왔을 때도 그다지 막 의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패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신호도 안 보내고 SNS도 뭐 안 올리고 죽은 듯이 잠잠하게 있는 시간이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처음부터 본인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제외하자 막 이렇게 오기보다는 뭐 하고 지냈어? 뭐 잘 지낸다니까 다행이다. 너 저번에 뭐 얘기했던 거 잘했어? 뭐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안부 인사로 시작점을 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도를 다 드러내지 않은 채 이어지는 관계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뭔가 직장 동료다라고 한다면 막 누가 봐도 저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이 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다 드러내고 플러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한 거 있죠. 다 같이 뭔가 얘기를 하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저 이런 취미 있어요 라고 하면 저도 그 취미 좋아하는데 관심 있는데 다음에 한번 같이 해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진짜 그냥 내 취미 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할 사람 구하는 건가? 그냥 사회생활식으로 얘기를 한 건가 싶은 건지 정말 뭐 나랑 사적으로 만나려고 얘기를 꺼낸 건지 잘 모르겠게 애매하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시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의 흐름 자체가 사실 뭐 빠르지는 않지만 결코 약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시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해요. 이제 첫눈에 반해서 확 시작되는 관계도 물론 그런 관계만이 뭔가 짜릿짜릿함, 설렘이 있긴 하겠지만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갈등이 생긴다든지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관계 같은 경우에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좀 느릴 수는 있어도 그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서로에 대해 잘 알아가고 이해하고 미리 맞춰가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는 예민하니까 건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서로가 연인임을 확실히 다져가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이 뭔가 능숙하면 능숙했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결코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 마음에 대해서 막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끌고 애매하게 행동하고 일부러 막 어장 관리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는데 천천히 하고 싶다. 조급하게, 성급하게 결정짓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서 관계를 이어나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확실함을 느끼고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덜해지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즐길 수 있음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스피리추얼 그로스 정신적 성장 카드가 들어왔는데 딱 이미지로만 봐도 막 아우라가 뿜어 나오고 있는 명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보이잖아요. 이 관계 자체가 좀 성숙한 관계가 될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발전된 자세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느끼고 가져가는 게 많은 관계일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현재 들으시면서 이건 빼박 구패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재회를 하게 되시면 이별 수 없이 정말 이 헤어지고 나서 다시 재회하기까지 그 과정 동안 둘 다 정말 좀 깨달은 게 있고 서로 어디에서 예민한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서로 얼마나 감정이 남아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지 여실히 좀 느끼고 더 성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시작되는 관계가 아닐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상대방과 단순히 그냥 설레는 연애, 잠깐의 불장난, 이런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동거를 하게 된다든지, 진지한 관계 발전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사람 자체가 배울 점이 워낙에 많은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면서 정말 많이 뭐 커리어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연애 경험적으로든 인생 전반적으로 정말 많이 배웠다, 많이 변화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연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좀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리딩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이 상대방의 특징, 관계성, 조언 카드 이런 부분 다 챙겨가셔서 행복하게 연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과연 언제쯤 연락이 올까?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관계 시작점이 언제쯤 트이게 될까?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리딩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2주 내에도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등장해서 혹은 연락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계가 시작될 것이다. 관계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2달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리딩 내용 마지막에 뽑은 시기 카드까지 챙겨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번 분들 리딩은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기운 가져가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곧 진심으로 마음을 전해올 상대가 누구일지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두 장의 카드가 가장 조금 눈에 띄고 있는 것 같고 우리 3번 분들의 전체 리딩을 가장 잘
좀 요약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트 모양의 카드가 두 개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뭔가 해지고 오래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새빨간 예쁜 핑크색의 카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두 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하나는 New Love, 새로운 사랑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는 이제 True Love, 진정한 사랑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반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현재 뉴패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9패를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사람은 뉴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가볍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찐 러브, 찐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트루 러브 카드에서 못 봐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썸네일에서 또 카드 선택 구간에서 끌려서 뽑아주신 이 수박 느낌이 나는 투어 멀린이라는 원석 자체가 로맨스, 사랑을 끌어오는 원석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말 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마음이 열리는 사람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끌어오는 원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루 러브 카드가 정말 좀 잘 어울리는 원석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 여러분들이 이 원석에 끌려서 골라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현재 필요하고 현재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딱 한 가지 경우 뉴페라고 단정 짓는 걸 가끔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선반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좀 뉴페입니다. 뉴 러브입니다. 땅땅땅 해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연애적 감정을 나눴던 사람보다는 나눈 적 없는 사람, 새로운 사람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또 여러분들과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될까? 카드를 이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이 상대방의 관계성을 봤을 때 이 카드가 제일 좀 강하게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손을 딱 부딪히고 있는 이 노란색 배경의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카드의 키워드가 프렌드십, 우정이거든요. 딱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여사친, 남사친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사이가 아니더라도 동료애라든지 뭐 그냥 동아리나 모임 내에서 만나는 수준이 애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연애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끊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른 목적, 연애 외적인 목적으로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정을 쌓아가다가 발전하는 관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 뭐 소개팅이라든지 뭐 결혼정보 회사 같은 거는 연애를 위해서 가져지는 만남이고 별로면 그냥 끝이 나잖아요. 소개팅을 했다가 이성을 안 보이고 친구로는 괜찮네 해서 친구로 만남을 지속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이라든지 결혼정보회사라든지 뭔가 지인 소개라든지 연애 목적으로 시작되는 만남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대1로 번호를 딴다든지 뭐 연락처 물어보는 것도 사실 이성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미 현재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뭐 동료나 상사나 직장 내 사람들 혹은 모임이나 동아리, 취미에서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 남사친이나 여사친일 가능성이 높다. 또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우연히 다른 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거나 지인이 그냥 술자리에서 어쩌다 보니 그냥 만나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스파크가 확 튀면서 정이 이제 애정으로 변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옆에 들어온 카드에서 직관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폭죽이 팍팍 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키워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크예요. 스파크가 확 튀게 된다. 결정적인 사건, 계기, 순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묘해지고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쪽에서 먼저 시작되는 관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상대나 동시에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성으로 보게 된다. 갑자기 뭔가 로맨틱한 교류가 생긴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상대를 친구로, 동료로,
뭐 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도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들, 어떤 사건들 계속해서 조금 쌓여가는 시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 마음에 먼저 스파크가 튀게 된다. 상대가 먼저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직장에서 봤을 때는 딱히 이성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회식 자리에서라든지 뭐 회사 커피 심부름이라든지 이렇게 둘만 있는 자리가 생기거나 챙겨줄 만한 일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을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 이성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생길 수 있고 뭐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다라고 한다면 얜 정말 좋은 친구야, 얜 친구야 이렇게 선을 긋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얘가 정말 나를 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많이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줬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좀 커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상황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 종합해보자면 상대한테 어떤 이런 사건들, 시간들, 계기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이성으로 다시 보게 되고 짝사랑을 하면서 마음을 키워오다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관계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3번분들 입장에서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좋은 친구, 정말 좋은 직장 동료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니 좀 어색해질 것 같다. 좋은 사람을 잃을 것 같아. 좋은 뭐 말동무를 잃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싫지는 않으실 것 같은 게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뭐 동시에 짝사랑하고 있거나 이성적인 감정이 커졌던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취향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해요. 뭔가 공적으로 만났고 뭔가 주변에 사람도 많고 소중한 친구고 해서 딱히 이성적인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사람 자체를 봤을 때 나쁘진 않아. 내 취향에서 벗어나진 않아. 이성적으로 봤을 때, 조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표현해 왔을 때 좀 상대방을 다시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커져가게 될 것이다. 설렘을 느끼고 두 분이서 관계 정립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워낙에 이 연인 관계, 썸 타는 관계 이전에 친구나 뭐 동료로나 지인으로나 알고 지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서로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그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안정되게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귀염상에 가까우신 분일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뱀상이라든지 고양이상이라든지 이쪽보다는 강아지상, 곰상, 햄스터상 이런 느낌이거든요. 딱 봤을 때 좀 무서워. 말 걸기 힘들어. 좀 차가워 보여. 이런 느낌보다는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엄청 활기차 보인다. 선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외형적인 특징을 성격이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낯은 조금 가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이분이 타고난 성향 자체는 사람 좋아하고 좀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경험을 함께 하고 나누고 들어주고 이런 쪽이고 본인이 누군가한테 뭔가 보탬이 된다라는 것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좀 뭐랄까 골든 리트리버 같은 느낌? 집사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툴툴대는 츤데레 같은 느낌 하나 없이 죽을 사러 뭐 단번에 나갔다 온다든지 굉장히 로맨틱하고 상냥한 이해심 많은 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상대방이 관심이 있어서 하는 행동인지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분이 성격 자체가 워낙에 좀 다정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외면하고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거나 위험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상대방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나한테 관심 있어서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참 다정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친절한 사람이다. 뭐 저 사람 나중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귀면 참 잘해주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과하다. 이건 조금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도 아니겠지. 이 사람 워낙에 다정한 사람이니까 워낙에 좀 친절하고 주변 사람들 잘 챙겨주는 사람이니까 라고 이렇게 벽을 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이제 상대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두 분이 좀 서로 엇갈리고 나는 표현하고 있는데 얘 못 알아채는 건가? 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상대는 이렇게 느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그냥 친절해서 하는 행동이겠지 이렇게 계속 엇갈리는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상대방이 이 뭐랄까 친구, 직장 동료, 지인으로서의 선을 넘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내가 착각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확신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끌려서 뽑아주신 이 투어말린이라는 원석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대방의 성향이 이거랑 참 잘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연애 성향이 참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살이 찌더라도, 뭐 능력이 없어지더라도, 오랫동안 사귀게 되더라도, 뭐 사람마다 연애 상대방한테 보는 조건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 번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자체한테 정말 푹 빠져가지고 끝없는 사랑을 주는 그런 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좀 순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이 좀 가슴속이 비어있다. 나는 연애에 대해서 자꾸 나쁜 남자, 나쁜 여자만 만나는 것 같고, 정말 오래 사귀었는데, 뭐, 권태기가 찾아왔다라든지, 나의 변한 모습을 인정해주지 않는 파트너 때문에 자존감이 내려갔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슴속이 비어있다라고 하신다면, 올해 인연을 이어갈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정말 잘 맞는 파트너가 아닐까, 그 부분을 정말 끝없이 채워주는 파트너가 아닐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이 어느 정도든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 이 사랑이 물바구니, 이 장독대를 넘치게 따라주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에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직장 동료, 친구, 지인으로서의 선을 넘었을 때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참 좋은 친구를 잃게 되겠구나. 이 사람이랑 어색해지겠구나. 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도면 참 괜찮긴 하지. 이 사람 친구로서도 직장 동료로서도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 사람이 미래 배우자, 미래 여자친구, 미래 남자친구는 참 괜찮은 사람일 것 같고 참 복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 사람이 날 이성으로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네? 나도 다시 보게 되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참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겠다.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겠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의 특징, 관계성, 조언 카드의 내용 이런 부분 다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현재 주위에 이런 정말 괜찮은 사람, 친구나 직장 동료나 지인이긴 하지만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없다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지금 뽑아보는 시기 카드에 맞춰서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지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기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과연 언제쯤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게 될지 또 언제쯤 여러분들의 일상에 찾아오게 될지 시기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기카드에 1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상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한 2달 반에서 3달 이내에 이 사람과의 연이 닿게 될 것이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11달 정도, 1년 정도까지는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인 이전에 뭔가 친구나 동료로나 지인으로나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친해지고 정을 쌓고 이런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시기 카드도 다른 카드들보다는 비교적 길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이 과정이 다 여러분들의 연애에 있어서 정말 좀
서로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는 그런 과정으로 쌓이게 될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기운 가져가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행복한 연애,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곧 진심으로 마음을 전해올 상대가 누구일지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우리 4번 분들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딱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림 자체만 보면 그냥 뭐 이집트 파라오 같고 스핑크스 같고 뭐지 싶을 수 있는데, 키워드를 보시면 past life, past love, 과거의 삶, 과거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페이스보다는 굿페이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도 뭔가 단순히 직장을 함께 다녔던 사람, 뭐 얼굴만 아는 사람, 이름만 아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연애적 감정을 잠시라도 교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좋아했든 상대방이 더 좋아했든 또 누가 끝냈고 끝난 지 얼마나 됐든 한때 연애적 감정을 나눴던 사람이 다시 잘해보고자, 다시 함께하고자 용기 내서 마음을 표현해 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이 과연 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올까? 또 구패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누구일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읽어보기는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과거 인연이 너무 확실하게 들어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이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 나는 뭐 과거 인연이 아예 없다 라시던가, 지금 뭐 끊겨진 썸남 썸녀든 소개팅했던 사람이든 전남친 전여친이든 날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재회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4번이라는 번호가 여러분들의 번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카드 뽑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이유, 상대방이 연락하고 다시 이 관계를 시작하려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관계성, 그것도 이 카드 한 장으로 요약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 카드가 떡하니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상대방은 이 영혼을 교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아까 봤던 패스트 라이프 카드에 전생에 이어진 연이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상대방 사이에는 부부연, 전생연, 뭔가 이제 붉은 실로 이어진 인연처럼 특별한 끌림이 있는 사이다라고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관계, 처음 자체가 굉장히 강렬했을 수 있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10년지기 친구처럼 편하다고 느꼈다거나 첫눈에 반했다거나 이런 사람 다시는 안 나타날 것 같아 하는 설렘을 느꼈다거나 했을 수 있고, 초반에는 그다지 막 끌림을 느끼지 못했고 서로 이제 특별한 인연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관계의 특별함, 끌림, 강렬함, 이 인연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연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동일한 걸 느꼈기 때문에 다시 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엇갈리고 오해가 생기고 현실적인 장벽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심지어는 다른 이성한테 한번 갔더라도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자꾸 찾게 되는 관계가 여러분들과의 관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관계였더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정도로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는데, 혹은 이렇게 힘든 관계인데, 우리한테 이런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데, 오해가 있는데, 나는 한번 끊긴 관계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하더라도 다시 자꾸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특별한 끌림이 있는 관계가 여러분들의 관계다라고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두 장의 카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두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장의 카드는 꼭두각시를 할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실,
도구, 이런 윗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한 장은 이제 그림자인데 실제 인물보다 훨씬 더 크게 비춰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상대 쪽에서 후회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특히 더 집중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카드인 것 같거든요. 상대는 좀 뭐랄까 본인이 굉장히 자존심 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걸로 내가 왜 그렇게 자존심 부렸지? 왜 그렇게 연락 안 하고 버팅겼지? 왜 그런 날이 서는 말들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과장해서 오버해서 생각했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회의적이었지? 왜 이렇게 내가 뭔가 돌직구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도망치기 바빴을까? 회피하기 바빴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이 나가지? 말이 나가지? 이렇게 본인 마음을 좀 주체하지 못하고 엇갈렸던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분명 얘를 좋아하는데 얘랑 진짜 잘해보고 싶은데 얘한테 뭔가 특별한 끌림을 느끼는데 왜 자꾸 툴툴대게 행동하게 되고 왜 자꾸 먼저 표현해주길 바라게 되고 이런 쪽으로 후회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이 아까 본 이 꼭두각시 윗부분 이 카드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겠지? 제가 아쉬워하겠지? 이렇게 뭔가 관계의 갑을까진 아니더라도 뭔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신경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질투나면 질투난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뭔가 실망했으면 실망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풀어나가면 되는데 괜히 막 속상하다고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혼자서 속에 담가놨다가 나중에 터뜨리거나 아무 말 없이 헤어지자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고 분명 헤어지기는 싫은데 여러분들이 헤어지자고 말할 때 그냥 자존심 때문에 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알겠다고 하고 뭐 썸이나 연락하는 사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은근하게 좀 통제력,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시키는 건 아니더라도 은근슬쩍 상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굽히는 척 굽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상대방이 좀 굉장히 후회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이미지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동시에 조금 같은 키워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대방은 단순히 그냥 뭐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 뭐 그립다, 그냥 뭐 힘들다, 이런 좀 이별의 미련의 감정을 넘어서서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부족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확실하게 좀 깨닫고 느끼고 다가온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냥 뭐 술 취해서 홧김에 연락하거나 뭐 다른 이성이랑 잘 안 돼 보니까 그냥 한번 찔러보거나 별 생각 없이 그냥 심심해서 만날 사람 없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볍고 무례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하고 본인이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을 느끼고 깨닫고 다가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관계에 이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느끼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사실 막 좀 만만하고 쉬운 타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사람 진짜 자존심 세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은 헤어지면 다시 사귈 만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성격상 정말 뭐 연락하기 힘들 거야. 나한테 막 후회하고 반성하고 막 용서를 구할 만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만약 썸 타다 끊겼다, 뭐 연락하다 끊겼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유도 제대로 얘기 안 했고, 나한테 뭐에 대해서 실망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나에 대해 감정이 식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뭔가 솔직하게 터놓고 표현하는 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진짜 짐을 정말 무거워 보일 정도로, 버거워 보일 정도로 가득 안고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도 참을 대로 참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 짐을 안고 이 마음이 뭔가 찝찝함이라든지 미련을 안고 시간 지나다 보면 점점 가벼워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걷다가 점점 안 되고 생각대로 괜찮지 않고 무거워지는 것만 같으니까 이제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더 이상 못 걷겠으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사람 진짜 연락할 만한 사람 아니야. 진짜 냉정한 사람이야. 표현도 잘 안 하고 마지막에 이유도 제일 얘기 안 해줬고 그냥 자존심 쓴 사람이야.
정말 제외하지 말자고, 제외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받고 갔어, 모두가 날 차단했어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리딩 내용을 챙겨가시면, 상대방이 뭔가 이 속마음을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한테 사실 좀 변덕스러운 부분이 보이기는 한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뭔가 차가워 보이고 자존심 세 보이고 이럴 수 있어도 은근 좀 여리고 감정적이고 약간 좀 변덕스럽고 제멋대로고 이런 부분도 보여지는데, 이번에 연락해올 때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죽이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 선택 구간에서 썸네일에서 끌려서 골라주신 이 정말 좀 바다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이 파란색이 라줄리라는 원석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석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외부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기를 주는 원석이요. 뭔가 이제 회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진실, 나의 감정, 나의 약점, 관계의 현실, 좀 이런 것들 마주하고 고쳐 나가게끔 용기를 주는 원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됐든 여러분들이 됐든 더 이상 이 끌림을 회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힘을 줄 것이다. 그런 힘이 여러분들한테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석을 뽑아주지 않으셨나, 이 원석에 끌리지 않으셨나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과 정말 진지하게 서로 표현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앞으로의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한테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이 끌림을 외면하지 않게, 도망치지 않게 다시금 느끼게끔 도와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과연 어떻게 연락을 해오게 될까?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될까? 이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상대방이 사실 구실을 만들어서 뭐 안부 인사로 시작해서 연락을 해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을 막 길게 끄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뭐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연락해보고 제외할지 말지 결정하자. 우리 둘 다 많이 힘들었으니까 서로 연락하면서 다시금 서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가 보자. 다시 얘기해보자. 우리 시간을 좀 가지자. 이렇게 끄는 흐름은 아니에요. 애매하게 뭐 친구 아닌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서로 유예 기간을 가지는 흐름은 아니라서, 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이 마음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끌어내고 그런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매듭을 짓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 내용이라고 한다면 조급해할 필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용기를 내야 될 부분, 마주해야 될 부분, 뚫고 조금 정면으로 돌파해야 될 현실이나 진실이나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이 관계 자체에 좀 서려있는 앙금이라든지 엇갈림이나 오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인연이라고 워낙 카드에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대방의 특징보다는 이 관계 자체의 특징, 관계성,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이 후회하는 점, 이 위주로 리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리딩 내용, 그리고 조언, 상대방의 속마음 다 챙겨가셔서 행복하게 연애하시고 관계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계 카드를 뽑아보면서 리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연 언제쯤 연락하게 될지. 여러분들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연락 시점부터 재회 시점까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기 카드의 시점이 재회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6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정말 뭐 일주일 안에도 올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신 시점에서 당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뭐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이고, 길어지게 되면은 한 달 약간 넘은 시기, 한 달 반 정도의 시기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기운 가져가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